20개국 정상이 모인 경주 에이펙 48시간 전 800명 국제기자단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집단 식중독으로 230명이 동시에 쓰러진 것입니다. 국가적 망신이 예고된 순간 지방 도시 경주는 2시간 만에 모두를 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총괄 제임스 첸은 환자였다가 취재자가 됐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단순한 응급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AI 진단, 모바일 병원, 실시간 협진이 연결된 스마트 의료 혁명이었죠. 한국 정부는 숨기려 했고 본사는 기다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총괄직을 걸고 진실을 알리기로. 한 기자의 용기 있는 폭로가 에이펙 의제를 바꿨고 결국 20개국 의료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편견이 무너지고 혁명이 시작된 72시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두툼이입니다. 20개국 정상이 모인 경주 에이펙 48시간 전 800명 국제기자단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집단 식중독으로 230명이 동시에 쓰러진 것입니다. 국가적 망신이 예고된 순간 지방 도시 경주는 2시간 만에 모두를 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총괄 제임스 첸은 환자였다가 취재자가 됐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단순한 응급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AI 진단, 모바일 병원, 실시간 협진이 연결된 스마트 의료 혁명이었죠. 한국 정부는 숨기려 했고 본사는 기다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총괄직을 걸고 진실을 알리기로. 한 기자의 용기 있는 폭로가 에이펙 의제를 바꿨고 결국 20개국 의료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감동 두툼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스마트 의료 시스템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 믿는다면 댓글에 혁명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편견이 무너지고 혁명이 시작된 72시간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첸입니다. 로이터 통신 아시아 총괄 에디터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민 갔고 지금은 도쿄에 살고 있습니다. 45살이고 결혼했어요. 아내는 일본 사람이고 아이는 둘입니다. 2025년 10월 본사에서 특별 임무를 받았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프레스센터 총괄 책임자였어요. 로이터가 주관하는 국제기자단 관리였습니다. 800명 규모였어요. 20개국에서 모였죠. 부담이 컸습니다. 실수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가거든요. 10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KTX를 타고 경주로 향했어요.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보였어요.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주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조용하다는 거였어요. 서울이나 도쿄와는 달랐죠. 프레스센터는 화백 컨벤션 센터 3층에 있었습니다. 넓었어요. 800명이 일할 공간이었죠. 책상과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각국 언론사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통신망도 확인했어요.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었습니다. 위성 송출 장비도 최신형이었어요. 한국 정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현수 과장이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죠.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처음 에디터님. 그가 말했어요. 의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센터 1층에 의무실 있습니다. 간호사 2명 상주하고요. 응급 상황에는 동국대 경주병원과 연결돼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죠? 차로 15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걱정은 없었습니다. 800명 중에 응급 환자가 나올 확률은 낮으니까요. 다음 날 국제기자단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전용 버스로 왔어요. CNN, BBC, 알자지라, NHK, 신화통신.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맞이했어요. 웰컴 투 경주. 제가 로이터 제임스 첸입니다. 프레스센터 총괄이에요. 기자들은 피곤해 보였어요. 장거리 비행 후였으니까요. 짐을 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후에 오리엔테이션을 열었어요. 일정 안내, 취재 규칙, 안전 수칙을 설명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BBC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사람이었어요. 병원 시설은 괜찮나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경주에 대형 병원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이요. 800병상 규모고 응급실도 있어요. 지방 도시인데 괜찮을까요? 몇몇 기자가 웃었어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서울로 가야 할 거라고요. 한국 의료 시스템 우수합니다. 김현수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환영 만찬이었어요. 센터 지하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800명 전원이 초대됐죠. 한식 뷔페였어요. 불고기, 비빔밥, 잡채, 김치 등이 준비됐습니다. 오후 7시에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어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섞여서 대화했어요. 저도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식 괜찮네요. CNN 기자가 말했어요. 한식 처음이에요? 아니요. 도쿄에서 먹어봤어요. 하지만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만찬은 9시에 끝났습니다. 기자들은 숙소로 돌아갔어요. 대부분 센터 근처 호텔에 묵었습니다. 저도 호텔로 갔어요. 방에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안도감이 들었어요. 첫날이 무사히 끝났으니까요. 개막식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은 리허설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각국 정상 도착 일정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48시간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경주라는 도시가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도요.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깼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김현수 과장이었어요. 여보세요? 첸 에디터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죠? 기자들이 아프대요. 많이요. 몇 명인데요? 지금 확인 중인데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증상이 뭔가요? 복통, 구토, 설사요. 식중독 같아요. 10분 후 프레스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거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1층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무실에 간호사 2명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환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속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꼬이는 느낌이었어요. 김현수 과장이 달려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최종 집계 나왔어요. 230명입니다. 230명이요? 네. 어젯밤 만찬 참석자 중이요. 원인은 뭔가요? 아직 모릅니다. 보건소에서 조사 중이에요. 아마 음식 중 하나가 상했을 거예요. 저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이건 재앙이었어요. 개막식까지 48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기자단의 3분의 1이 쓰러진 겁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죠. 이미 연락했어요. 동국대 경주병원이랑 다른 병원들이요. 앰뷸런스 오고 있어요. 앰뷸런스가 몇 대나 필요한데요? 모르겠어요. 최대한 많이 불렀어요.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안 맸어요. 급하게 온 거였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230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입니다. 장관님, 이건 국가적 망신입니다. 김 과장, APEC 개막 이틀 전에 이게 무슨 일이요? 죄송합니다. 외신에 새 나가면 안 됩니다. 철저히 통제하세요. 하지만 환자가 기자들인데요. 저는 끼어들었어요. 이미 SNS에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장관이 저를 쏘아봤어요. 첸 에디터, 로이터 본사의 보고는 최소화해 주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새벽 3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센터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한 일반 앰뷸런스가 아니었어요. 큰 버스 같은 차량이었습니다. 옆면에 모바일 메디컬 유닛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2대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쏟아져 나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의학과 이준호입니다.
환자 어디 있습니까? 1층 로비하고 의무실이요. 중증도 분류부터 하겠습니다. 의료진이 흩어졌어요. 환자들을 빠르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어요. 태블릿에 기록했습니다. 이 환자는 레드. 즉시 병원 이송. 이쪽은 옐로우. 모바일 유닛에서 처치. 이 환자는 그린. 경과 관찰. 놀라웠습니다. 15분 만에 230명을 분류한 거예요.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도 검사를 받았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증상 있으세요? 속이 안 좋아요. 배도 아프고요. 혈압 잴게요. 측정이 끝나고 간호사가 태블릿을 봤어요. 옐로우예요. 모바일 유닛 3호로 가세요. 모바일 유닛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병원 같았어요. 침대가 6개 있었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 침대에 누웠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젊어 보였어요. 30대 초반쯤. 수액 맞으실 거예요. 탈수 방지용이고요. 진통제도 들어갈 겁니다. 링거를 꽂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침대에도 기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대부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CNN, BBC, 블룸버그 기자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BBC 기자가 신음했어요. 지방 도시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진의 대응에 놀라고 있었어요. 너무 빨랐거든요. 새벽 5시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상태 좋아졌어요. 1시간 더 수액 맞고 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로비는 정리돼 있었어요. 환자들은 다 처치를 받았거나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현수 과장을 찾았어요. 최종 결과 어떻게 됐나요? 230명 중 187명은 모바일 유닛에서 처치 끝났어요. 43명만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2시간 만에요? 네. 경주시 재난의료 시스템이거든요. APC 대비해서 구축했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방 도시라고 무시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아침 7시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링거 효과로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로이터 본사였어요. 아시아 담당 부사장 톰 앤더슨이었습니다. 제임스, 경주 상황 보고받았네. 식중독 사태라니. 기자단 관리에 문제가 있었나?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톰, 한국 측 음식 관리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의료 대응은 놀라웠어요. 2시간 만에 230명 처치 완료했습니다. 이건 취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취재는 나중에. 지금은 APC 준비에 집중하게. 더 이상 사고 나면 안 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방 도시가 저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오후 2시 프레스센터로 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CNN 기자 마이크를 만났어요. 어젯밤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가 말했어요. 나도요. 하지만 의료진 대응은 인상적이었죠. 맞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지방 도시인데 말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녁에 김현수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어제 모바일 유닛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건 평소에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APC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 건가요? 김현수 과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APC 준비의 일부입니다. 경주시하고 보건복지부가 6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요? 네. 사실 경주시가 스마트 의료 안전망을 구축했어요. APC 기간 중 어떤 의료 응급 상황에도 대응하기 위해서요. 모바일 유닛도 그 일부고요. 흥미롭네요. 더 알고 싶은데요. 동국대 경주병원 가보세요. 거기 총괄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준호 교수님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이요. 15분 걸렸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컸어요.
10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국제진료센터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었죠.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교수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이 영어로 답했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APEC 프레스센터에서 왔어요. 로이터 통신 제임스 첸입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몇 마디 한국어를 주고받았습니다. 5층으로 가세요. 응급의학과예요. 교수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내렸어요. 복도 끝에 응급의학과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걸어갔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준호 교수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첸 에디터님이시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요.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제 새벽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취재하고 싶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잠시 생각했어요. 공식 취재인가요? 아니요. 개인적인 호기심이에요. 아직은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경주 지도였어요. 여러 점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게 경주시 의료 안전망이에요. 5개 병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 경주병원, 설림병원, 경주의료원, 그리고 포항 세명기독병원이요. 포항은 경주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40분 거리예요. 권역 외상센터거든요. 각 병원이 역할이 있나요? 네. 동국대 경주병원은 총괄이에요. 나머지는 보조 역할이고요. 모바일 유닛 12대가 배치돼 있어요. 긴급 상황 시 20분 내에 경주 어디든 도달할 수 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실시간 연결되나요? 네. AI 시스템으로요. 환자 정보가 즉시 공유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230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입력됐어요. 중증도 분류, 처치 내용, 약물 투여 기록 전부요. 정부 지원을 받은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하고 경주시가 6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APEC 기간 중 20개국 정상과 수행원, 기자단 총 3,000명이 모이니까요. 만약을 대비한 거죠.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수십억 원일 거예요. 모바일 유닛만 해도 대당 2억 원이 넘거든요. 그럼 APEC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유지됩니다. 경주 시민들한테도 필요하니까요. 관광 도시라 외국인 방문객도 많고요. 이준호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수술실 보실래요? 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수술실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로봇팔이 있었습니다. 다빈치 로봇이에요. 2023년에 도입했죠. 지방병원에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게 놀랍네요. 우리는 권역 외상센터예요. 장비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큰 모니터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원격 협진실이에요. 서울대병원하고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어려운 케이스는 즉시 자문받을 수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경주를 완전히 잘못 봤던 거예요. 병원에서 나왔을 때 오후 3시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준호 교수가 보여준 시스템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거든요. 프레스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경주시청에 들렀습니다. 김현수 과장에게 연락했어요. 과장님, 시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30분 후 시청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의료 안전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공식 자료 있나요? 김현수 과장이 망설였어요. 첸 에디터님, 이건 민감한 사안이에요. APEC 끝나고 공개하려고 했거든요. 왜요? 자랑할 만한 일인데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요. 지금은 조용히 가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어제 230명이 혜택을 받잖아요. 이건 뉴스예요. 기다려주세요. 장관님 허락 받아야 해요. 다음 날 개막식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화백 컨벤션센터 대극장에서 열렸어요. 각국 정상 역할을 스태프들이 대신했습니다. 동선 확인이었죠. 저는 기자석에 앉아봤어요. 시야가 좋았습니다. 무대가 잘 보였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료 시스템 생각뿐이었거든요. 리허설이 끝나고 BBC 기자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40대 여자였어요. 베테랑 기자였죠. 제임스, 어젯밤 일 알아? 나 병원 갔다 왔거든. 응급실 갔어요? 아니. 모바일 유닛에서 처치받고 괜찮아졌어. 근데 진짜 놀라웠어. 장비가 장난 아니더라. 어떤 장비요? 포터블 초음파 기계도 있고 혈액 검사도 현장에서 바로 되더라. 결과가 10분 만에 나왔어. 진짜요? 응. 그리고 약도 바로 줬어.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빨랐어. 저는 메모했습니다. 혹시 다른 기자들도 비슷한 경험했나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 아까 CNN 마이크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 저녁에 다른 기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알자지라, 신화통신, NHK 기자들을 만났어요.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빠른 대응, 최신 장비, 친절한 의료진. 독일 DPA 통신 기자 한스를 만났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한스, 어제 어땠어요? 솔직히 독일보다 나았어. 그가 말했어요. 베를린에서도 저런 시스템 못 봤거든. 진심이에요? 응. 모바일 유닛 안에 AI 진단 시스템도 있더라. 증상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방 추천해주고. AI요? 네. 의사가 최종 결정하지만 보조는 AI가 하더라. 엄청 빠르더라고. 이건 단순한 응급 대응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밤 10시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모은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APC 의료 안전망, 5개 병원 네트워크, 모바일 유닛 12대, 20분 내 도시 전역 커버, AI 진단 보조 시스템, 실시간 환자 정보 공유, 서울대병원 원격 협진, 현장 혈액 검사 10분 내 결과, 포터블 초음파. 리스트가 길어졌습니다. 각 항목마다 기자들의 증언을 붙였어요. 새벽 1시,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비하인드 APC 코리어즈 히던 메더컬 레벌루션이었어요. 하지만 5분 만에 멈췄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리고 로이터 본사도 APC 집중을 원했고요.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자로서 이건 보도해야 할 뉴스였어요. 하지만 프레스센터 총괄로서는 파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준호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첸 에디터님, 혹시 기사 쓰시려고요? 생각 중이에요. 부탁이 있어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APC 끝나고 공식 발표 예정이에요. 그때 독점 인터뷰 드릴게요. 왜 숨기려고 하시죠?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정치적 이유예요. 혹시 실패하면 정부가 비난받을까 봐요. 하지만 이미 성공했잖아요. 230명이 증인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장관님 뜻이 그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미완성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자의 본능은 지금 당장 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성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울질했어요. 몇 시간 동안요. 새벽 4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사를 쓰기로요. 하지만 APC 끝나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정보만 모으기로요. 다음 이틀 동안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프레스센터 총괄로 일했어요. 리허설 감독, 동선 조정, 기자단 관리. 밤에는 은밀히 취재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을 3번 더 방문했어요. 의료진 인터뷰를 했습니다.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 직원들을 만났어요.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 준비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훈련만 50번 넘게 했어요. 밤낮 없이요. 힘들었겠어요. 네. 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어제 새벽에 증명됐잖아요. 경주시청 보건과도 방문했습니다. 담당 사무관을 만났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정확히는 65억 원이요.
모바일 유닛 구입, 장비 업그레이드, 인력 교육 포함해서요. 큰 금액인데 시의회가 승인했나요? 처음엔 반대가 많았어요. 하지만 APEC 유치하면서 필수라고 설득했죠. 그리고 행사 끝나도 시민들한테 계속 쓰인다고요. 실제로 그럴 계획인가요? 당연하죠. 이미 경주시 재난 대응 매뉴얼에 포함됐어요. 정보가 쌓였습니다. 노트북 파일은 50페이지를 넘었어요. 인터뷰, 수치, 사진, 시스템 다이어그램. 개막식 전날 밤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프레스센터는 준비가 끝났어요. 800명짜리 통신망, 송출 장비 모두 완벽했습니다. 김현수 과장이 왔어요. 첸 에디터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이면 끝나네요. 네.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혹시 의료 시스템 취재 계속하시나요? APEC 끝나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공식 자료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세웠어요. 개막식 당일 아침 6시 눈을 떴습니다. 긴장됐어요. 오늘은 20개국 정상이 도착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프레스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분주한 아침이었어요. 오전 10시 첫 정상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총리였어요. 공항에서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나왔어요. 하나둘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러시아 대통령, 호주 총리. 20개국 모두요. 오후 2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화백 컨벤션 센터 대극장이었어요. 각국 정상이 입장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한국 대통령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APEC의 의미, 아시아 태평양 협력, 경주의 역사. 연설은 20분 걸렸어요. 저는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은 온통 의료 시스템 생각이었거든요. 개막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였어요. 각국 대표단과 기자들이 섞였습니다. BBC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제임스, 요즘 뭐 하는 거야? 자꾸 병원 간다며? 취재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취재? 의료 시스템이요. 어제 새벽 일 기억하죠? 응. 근데 그게 뭐 대수야? 그냥 응급 대응 잘한 거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유닛, AI 시스템, 병원 네트워크, 6개월 준비 과정. 에밀리의 눈이 커졌어요. 잠깐, 이거 엄청난 스토리인데. 왜 보도 안 해? 한국 정부가 원하지 않아요. 행사 끝나고 공개하려고요. 그럼 우리가 먼저 쓰면 되잖아. 총괄 책임자예요. 저는요. 파장을 고려해야 해요. 에밀리가 생각에 잠겼어요. 제임스, 당신은 기자야. 책임자 아니고. 이건 써야 할 뉴스야. 알아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날 저녁 로이터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 앤더슨 부사장이었어요. 제임스, APEC 잘 진행되고 있나? 네. 순조롭습니다.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 한국 의료 시스템 취재한다며? 어떻게 아셨어요? BBC 에밀리한테 들었어. 그 친구가 우리 본사에 연락했거든.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제임스,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APEC 끝날 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다른 매체가 먼저 쓰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도 쓰지. 하지만 우리가 먼저 쓰면 한국 정부하고 마찰이 생겨. 그건 피하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답답했어요. 본사도 정부도 기다리라고만 했거든요. 밤 10시 호텔방에서 고민했습니다. 에밀리 말이 맞았어요. 저는 기자였습니다. 책임자는 임시직이었고요. 노트북을 켰어요. 기사 파일을 열었습니다. 50페이지였어요. 충분한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어디서 할까요? 로이터는 반대했어요. 그럼 독자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립기자회견을 열기로요. 개막식 다음 날. APEC 세션 시작 전. 하지만 장소가 문제였어요. 프레스센터는 한국 정부 관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화백 컨벤션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건물 구조를 파악했어요. 3층에 작은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건물 관리자를 찾았습니다. 이 방 내일 아침 8시에 쓸 수 있나요? 예약 있으세요? 로이터 통신 제임스 첸입니다. 긴급 브리핑이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10분 후 답이 왔습니다. 가능해요. 사용료는 30만 원입니다. 결제했습니다. 회의실을 예약했어요. 오후에 주요 외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블룸버그, DPA, AFP. 총 30명이었어요. 내일 아침 8시 3층 회의실. 긴급 브리핑 있습니다. 한국 APC 의료혁명에 관해서 마이너스 제임스 첸 답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BBC 에밀리 드디어 갈게. CNN 마이크 뭔데? 궁금하네. 알자지라 파리드 시간 맞춰갈게. 30명 중 27명이 온다고 답했습니다. 저녁에 김현수 과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첸 에디터님, 내일 아침 브리핑 연다고요? 네. 무슨 내용인가요? 의료 시스템이요. 그의 목소리가 긴장했어요. 장관님 허락받았어요? 개인 자격이에요. 로이터 총괄 아니고 독립 기자로요.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팩트만 말할 겁니다. 과장 없이요. 첸 에디터님, 제발 기다려주세요. 하루만요. 장관님 설득해 볼게요. 죄송해요. 이미 결정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밤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파워포인트 30장이었습니다. 사진, 그래프, 인터뷰 내용, 시스템 구조도. 새벽 5시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APCS 히던 어치브먼트 G와 EONGJUS 스마트 메더컬 네트워크였어요. 개막식 다음 날 아침 7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긴장됐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의자를 정리하고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7시 30분, 기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들어왔어요. BBC 에밀리, CNN 마이크, 알자지라 파리드. 50명 수용 회의실에 35명이 모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어요. 8시 정각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로이터 제임스 첸이고 오늘은 개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경주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APC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의 스마트 의료 혁명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모바일 유닛 사진이었어요. 이틀 전 새벽, 우리 중 230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죠. 하지만 2시간 만에 전원 처치가 끝났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 경주 의료 네트워크 지도였습니다. 경주시는 APC를 준비하며 스마트 의료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5개 병원, 12대 모바일 유닛, AI 진단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요.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 예산 그래프였습니다. 투자 금액은 65억 원입니다. 6개월 동안 준비했고 50번 넘는 훈련을 했어요. 5번째 슬라이드. 이준호 교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의학과 이준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APC를 준비한 게 아니라 미래 의료를 준비했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 시스템 구조도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실시간 정보 공유. 둘째, AI 진단 보조. 셋째, 20분 내 도시 전역 커버. 7번째 슬라이드. 다른 기자들 증언이었어요. BBC 에밀리 기자는 현장 혈액 검사가 10분 만에 완료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독일 DPA 한스 기자는 AI 진단 시스템이 독일보다 앞섰다고 말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20분 걸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이건 단순한 응급 대응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미래 의료의 청사진이에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CNN 마이크였어요. 한국 정부가 이걸 숨기려 했나요?
숨긴 건 아니고 APEC 끝나고 발표하려 했어요. 혹시 문제 생길까 봐요. 하지만 이미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알리는 겁니다. 알자지라 파리드가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APEC 끝나고도 유지되나요? 네. 경주시 재난 대응 매뉴얼에 포함됐어요. 시민들에게도 계속 쓰입니다. 블룸버그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가요? 65억 원으로 3,000명 안전을 보장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쓰일 시스템이죠. 투자 가치는 충분합니다. 질문이 이어졌어요. 30분 동안요. 8시 50분,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팩트 확인 철저히 해주세요. 과장 없이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나둘 나갔습니다. 에밀리가 남았어요. 제임스, 대단해. 용기 있었어. 아니요. 그냥 기자 본능이었어요. BBC 뉴스 데스크에 바로 보고할게. 에밀리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프로젝터를 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현수 과장이었어요. 첸 에디터님, 브리핑했다고요? 네. 장관님이 화나셨어요. 당장 만나자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30분 후 컨벤션 센터 VIP실에 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첸 에디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보도했습니다. 팩트를요? 허락도 없이요? 개인 자격입니다. 로이터 총괄 아니고 독립 기자로요. 장관이 책상을 쳤어요. 이건 배신이에요. 우리가 협조했는데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도운 겁니다. 숨길 이유가 없는 성과니까요. 타이밍이 문제예요. 만약 APEC 중에 의료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이미 성공했잖아요. 230명이 증인이고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첸 에디터, 당신 총괄 자격 박탈입니다. 당장 프레스센터 나가세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VIP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프레스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노트북, 카메라, 개인 물품들. 동료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제임스, 무슨 일이야? 해고됐대? 총괄에서 물러났어요. 개인 자격으로 취재 계속할 겁니다. 멋있다. CNN 마이크가 말했어요. 진짜 기자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로이터 본사 톰 앤더슨이었어요. 제임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본사 허락도 없이. 한국 정부가 항해 전화했어. 당신 해고 검토 중이야. 답장을 썼습니다. 톰, 저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게 제 일이에요. 해고하려면 하세요. 후회 없습니다.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BBC였어요. 에밀리가 보낸 거였습니다. 제임스, 내 브리핑 덕분에 BBC가 특종 잡았어. 몬사에서 난리야. 내가 BBC로 올 생각 없어. 아시아 의료 전문 기자로. 세 번째는 알자지라였습니다. 첸 에디터님, 우리 네트워크에서 당신 이야기에 관심 많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메일이 계속 왔어요. CNN, 블룸버그, 가디언, 워싱턴 포스트. 오후 3시 실시간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BBC 사우스 코리어즈 시크럿 메더컬 레벌루션 리빌드 앳 APEC. CNN How GYUNGJU became a smart medical city. 알자지라 230 저널러스트 위트너스 코리어즈 헬스케어 이너베이션 기사가 쏟아졌어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저녁 6시 이준호 교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첸 에디터님, 뉴스 봤어요. 엄청나네요. 교수님한테 피해 안 갔나요? 아니요. 오히려 병원장님이 기뻐하세요. 홍보 효과 대단하대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보건복지부에서 연락 왔어요. 공식 기자회견 열겠대요. 내일 오전 10시예요. 정말이요? 네. 장관님 지시래요. 어차피 알려진 거 공식화하는 게 낫다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교수님,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이 주인공인데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야경이 보였어요. 불국사 방향 산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저는 프레스센터 총괄이었어요. 안전하고 편한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독립기자였습니다. 불안하지만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컨벤션센터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기자회견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입구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았어요.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국내 언론도 왔더군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줄이었어요. BBC 에밀리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임스, 덕분에 내가 BBC 특종 1호 찍었어. 고마워. 에밀리가 쓴 거잖아요. 내 자료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무대에 단상이 설치돼 있었어요. 마이크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사람들이 입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경주시장, 이준호 교수, 병원장, 그리고 청와대 보건비서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한국 의료의 새로운 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스마트 의료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어떤 응급 상황에도 20분 내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시스템 구조도가 떴어요. 제가 어제 보여준 것과 비슷했습니다. 5개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됐고 12대 모바일 유닛이 배치됐습니다. AI 진단 시스템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핵심이었죠. 장관은 이틀 전 식중독 사건을 설명했어요. 230명이 동시에 응급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2시간 만에 전원 처치를 완료했어요. 이는 세계 어느 도시도 해내지 못한 성과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 기자들이 찍어댔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APEC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경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서죠. 그리고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갔어요. CNN 기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계획이 있나요? 장관이 미소 지었어요. 이미 세 나라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멕시코요. 기술 이전 협의 중입니다. 알자지라 기자가 물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개발도상국도 도입 가능한가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모듈형으로 설계돼서 작은 도시도 적용 가능해요. 초기 투자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합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제임스 첸 기자가 어제 먼저 보도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첸 에디터는 독립기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식 발표를 늦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놀라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화를 냈는데 말이죠. 기자회견은 1시간 걸렸습니다. 끝나고 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첸 에디터, 잠깐 얘기 좀 합시다. VIP실로 갔습니다. 어제 혼났던 곳이었어요. 앉으세요. 장관이 말했어요. 어제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밤새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네. 숨길 게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운 성과니까요. 당신이 먼저 알려줘서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우리 보건복지부 홍보대사가 돼주시겠어요? 한국 의료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요. 영광이지만 저는 기자예요. 중립을 지켜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어두겠어요. VIP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이준호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수고하셨어요. 첸 에디터님 덕분이에요. 당신이 용기 없었으면 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교수님이 만든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어요. 오후에 APEC 본 세션이 열렸습니다. 경제협력, 무역장벽, 기후변화 등이 주제였어요. 하지만 쉬는 시간마다 각국 대표단이 한국 측의 의료 시스템을 물어봤습니다.
호주 총리 수행원이 이준호 교수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총리님이 경주병원 방문하고 싶어 하세요.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싱가포르 보건장관도 왔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스템을 원해요. 기술 협력 가능한가요? 네. 보건복지부를 통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APEC 의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경제였는데 의료가 추가됐습니다. 폐막식 전날 밤 긴급 세션이 열렸어요. 주제는 의료 안보였습니다. 20개국 보건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한국이 발표했습니다. 경주 모델을 설명했죠. 미국 대표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응급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예요. 팬데믹이나 대규모 재난 시 필수적이죠. 중국 대표도 동의했어요. 우리도 베이징 올림픽 때 비슷한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경주만큼 체계적이진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가 물었어요. 도쿄도 도입 가능할까요? 한국 측이 답했어요. 가능합니다. 도시 규모에 맞게 조정하면 돼요. 세션은 3시간 걸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APEC 의료 협력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진 겁니다. 폐막식 날 아침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협력을 시작합니다. APEC 회원국은 의료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경주 모델을 기반으로요. 박수가 터졌어요. 각국 정상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에밀리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임스, 내가 시작한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준호 교수님이 만들었죠. 하지만 내가 알렸잖아. 그게 중요해. 폐막식이 끝나고 각국 정상들이 동국대 경주병원을 방문했어요. 줄 지어갔습니다. 수술실, 모바일 유닛, 원격 협진실을 둘러봤어요. 미국 대통령이 이준호 교수에게 물었어요.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6개월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인상적입니다. 미국도 배워야겠어요. 저녁에 환송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과 기자들이 모였어요. 한국 전통음악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첸 에디터, 오늘 성과 봤죠? 당신 덕분이에요. 모두의 덕분이죠. 겸손하네요. 그리고 로이터에서 연락 왔어요. 해고 철회됐대요. 정말이요? 네. 오히려 승진 검토 중이래요. 웃음이 났습니다. APEC 끝났어요. 하지만 제 취재는 계속됐습니다. 에이펙이 끝나고 일주일 후 도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경주에 있었어요. 로이터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톰 앤더슨 부사장이었어요. 제임스, 런던 본사에 와. 회의가 있어. 무슨 회의요? 너에 관한 거야. 일주일 후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본사 건물은 템스강 옆에 있었어요. 20층 회의실로 갔습니다. 부사장과 편집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게. 톰이 말했어요. 자네 경주 취재 대단했어. 전 세계가 주목했지. 감사합니다. 편집국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자네를 아시아 의료 전문 기자로 임명하려고 해. 새로운 보직이야. 관심 있나? 물론이죠. 도쿄 지국에 머물면서 아시아 전역 의료 혁신을 취재하는 거야. 경주 같은 케이스를 더 찾아내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톰이 말했어요. 한국 정부하고 좋은 관계 유지해. 그들이 자네를 신뢰하거든.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이준호 교수였습니다. 첸 에디터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경주 모델 도입하기로 했대요. 내년 3월부터 시작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드려요. 교수님, 시스템이 세계로 나가네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김현수 과장이었습니다. 첸 에디터님, 경주시에서 명예시민증 드리고 싶대요. 받으실 건가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후 다시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명예시민 수여식 때문이었어요.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200명쯤 모였어요. 의료진, 공무원, 시민들이었습니다. 경주시장이 증서를 건넸어요.
제임스 첸 에디터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합니다. 당신은 경주의 의료 혁신을 세계에 알렸고 에이펙 의료 협력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증서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경주에 왔을 때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 도시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경주는 저를 가르쳤어요. 진짜 혁신은 크기가 아니라 준비에서 나온다는 걸요.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준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근황이 어때요? 바빠요. 외국에서 문의가 끊이질 않아요. 다음 주에는 아랍에미리트 가요. 그쪽 시스템 자문하러요. 대단하시네요. 첸 에디터님 덕분이죠. 아니에요. 교수님이 만든 시스템이 훌륭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날 저녁 봄은 호수를 산책했습니다. 물에 달빛이 반사됐어요.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에게 보낼 거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보직은 정식으로 아시아 의료 전문 기자가 됐어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돌아다녔습니다. 각국의 의료 혁신을 취재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경주였습니다. 에이펙 의료 협력 이니셔티브는 확대됐어요. 1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경주 모델을 기반으로 각자 시스템을 만들었죠. 싱가포르는 2026년 3월에 완성했어요. 제가 취재하러 갔습니다. 싱가포르 보건장관을 인터뷰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특히 AI 진단 시스템과 모바일 유닛이요. 이제 싱가포르는 15분 내 도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어요. 아랍에미리트도 2026년 말에 시작했습니다. 두바이가 첫 도시였어요. 멕시코시티는 2027년 계획이었고요. 경주는 모델 도시가 됐어요. 각국에서 의료진이 연수를 왔습니다. 이준호 교수는 국제자문위원이 됐어요. 2027년 가을, 경주에서 국제의료안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30개국에서 왔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서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설했어요. 3년 전 우리는 에이펙을 준비하며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세계를 바꿨어요. 이제 의료 안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세션 중에 제가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기자가 본 의료혁명이었어요.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3년 전 경주에서 편견을 깼습니다. 지방 도시를 무시했던 제 오만함을요. 하지만 경주는 저를 가르쳤어요. 크기가 아니라 준비가 중요하다는 걸요. 화면에 3년 전 새벽 사진이 떴어요. 모바일 유닛이 프레스센터 앞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230명의 식중독 환자가 증인이 됐고 한국의 스마트 의료가 세계 표준이 됐죠. 발표는 30분 걸렸습니다. 끝나고 질문을 받았어요. 한 멕시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의료 혁신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더 작은 도시로 갈 겁니다. 경주가 증명했듯이 혁신은 수도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이준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교수님,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네요. 그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의사예요. 환자 살리는 거요. 하지만 수만 명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함께 만든 거예요. 나는 시스템을, 당신은 알림을. 저녁에 봄은 호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3년 전과 똑같았어요. 달빛이 물에 반사됐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사진들을 봤어요. 프레스센터, 모바일 유닛, 병원, 의료진. 그때 제 선택이 옳았어요. 총괄직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기자로서의 정체성이었죠. 2028년 봄, 로이터가 저를 국제의료 전문 기자로 승진시켰습니다. 아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담당하게 됐어요. 첫 출장지는 제네바였습니다. WHO 본부였어요. 경주 모델에 대한 보고서 발표가 있었거든요. WHO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경주 모델은 21세기 의료 안보의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이를 전 세계에 확산시킬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도 질문했습니다. 개발도상국도 이 모델을 도입할 수 있나요? 사무총장이 답했어요.
예산이 큰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제 가능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From GYEUNGJU to the World How One City Changed Global Healthcare였어요. 기사는 다음날 로이터 톱으로 나갔습니다.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어요. 이준호 교수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첸 에디터님, 기사 봤어요. 감동적이네요. 우리가 시작한 게 정말 세계로 갔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교수님이 씨앗을 뿌렸고 저는 물을 준 거예요. 함께 만든 결실입니다. 2030년 가을, 경주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문 호수를 보여줬어요. 아빠가 여기서 인생이 바뀌었단다. 큰딸이 물었어요. 어떻게요? 편견을 깼거든. 작은 도시도 위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지. 동국대 경주병원도 갔습니다. 로비가 확장돼 있었어요. 벽에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5 에이펙 스마트 의료 혁신 발상지.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준호 교수팀과 제임스 첸 기자의 용기로 시작된 세계 의료 혁명.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현장에 계시네요. 당연하죠. 전 의사예요. 환자가 제 자리죠.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교수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아빠는 용감한 사람이야. 진실을 알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거든. 그날 저녁 불국사를 올라갔습니다. 5년 전 처음 왔던 곳이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후회 없어요? 그때 총괄직 잃은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 선택이 저를 진짜 기자로 만들었으니까요. 경주는 더 이상 제게 낯선 도시가 아니었어요.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발견한 곳이었죠. 5년이 흘렀지만 그때 배운 교훈은 여전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경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세계를 바꾼 혁명의 기억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편견을 깨뜨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보지도 않고 판단합니다. 지방이라서, 작은 도시라서, 덜 알려져서. 하지만 제임스 첸은 총괄직을 걸고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진실은 우리의 편견 너머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지방 도시 경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로이터를 거쳐 BBC로 CNN으로 울려 퍼졌고 결국 20개국의 의료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셨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감동두툼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편견을 깨뜨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국 의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동두투미는 앞으로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